이번 시간은 전자기 유도. 전자기 유도는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이 변할 때 코일에 전류가 흐르는 현상이다. 자, 뭔 소리인지 보자. 우리가 물레방아를 돌리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 자, 물이 한쪽 방향으로 흐르면 그대로 물레방아 이렇게 돌겠지. 자, 물레방아가 있는데 물을 이렇게 밀었다 이렇게 미는 거야. 그럼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물레방아 돌겠지. 자, 전구가 있어. 자, 전류가 한쪽 방향으로 주르르 흘러서 전구가 반짝반짝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겠고, 전구가 있어. 그런데 이번에는 전류가 이렇게 갔다가 반대로 또 가는 거야.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이건 교류가 하는 거야. 다음, 그러면 전자기 유도는 어떤 원리로 되는지 일상생활에 한번 비교해보자. 자, 이게 이해하기 힘드니까 물레방아에 비유해볼게. 물이 이쪽 방향으로 흐르면 물레방아가 돌아가지, 그지? 이건 직류가 흐른 거야, 그지? 그러다가 내가 물을 이렇게 밀어버린 거야. 물을 쭉 밀어버리니까 물이 이쪽으로 쏠렸어. 다음 순간 이 물은 어떻게 될까? 그렇지, 이렇게 흘러오겠지, 그치? 되겠니? 자, 다시 하자. 외부 자기장에 의해서 자기장 변화가 이렇게 만들어지면 코일에서 반발하는 자기장을 만들어내면서 이 자기장에 의해서 전류가 유도되는 걸 유도전류라고 해. 이렇게 이해하자. 그래서 반드시 외부 자기장 변화가 있어야 되고 이 자기장 변화에 의해서 코일에 반발하는 자기장이 생기고, 다시 외부에서 물을 밀고 반발하는 물이 생기고, 이 물의 이동에 따라서 코일에 전류가 유도되는 게 유도전류야. 전자기 유도.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고? 외부 자기장 변화가 있어야 된다. 전자기 유도,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이 변할 때 코일에 전류가 흐르는 현상이야. 유도전류는 전자기 유도에 의해 흐르는 전류인데, 유도전류의 방향은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자기장 변화에 반발하는 방향이다. 뭔 소리인지 다시 보자. N극이 들어오면 얘를 밀어내. N극이 나가면 당겨. 힘의 방향. 그래서 N극이 들어오면 밀어내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돼, 코일에. 그럼 N극이 이쪽이지. 그러면 우리가 전기 배웠지. 엄지가 N극이면 내 손가락이 전류. 코일에서 전류, 자기장. 전류, 자기장. 이렇게 되는 거야. 다시 엄지가 전류, 내 손가락이 자기장. 그러면 N극이 이쪽이니까 나머지가 전류지, 그지? 그래서 전류가 이쪽에 유도돼. N극이 나가면 오빠 가지마 하면서 붙잡아. 이쪽에 S극이 돼. 그럼 아래쪽에 N극이지, 그지? 아래쪽에 N극이니까 엄지가 아래쪽, 내 손가락, 엄지가 아래쪽, 내 손가락이 전류. 전류가 이렇게 유도되네. 다음 S극이 들어오면 체리가 있냐 하면서 반발해. 밀어내. 들어오면 밀어내고, 나가려면 당기고. 그러면 위쪽에 S극이니까 아래쪽 N극. 옆이랑 똑같네, 전류 방향. 자, S극이 나가면 언니 가지마 붙잡아. 완전한 청개구리야. 얘의 운동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그럼 N극이 전류니까 얘하고 전류 방향 똑같이. 그래서 N극을 넣었다 뺐다 하면 전류가 왔다 갔다 하면서 교류가 만들어진 거야. 이걸 통해서 발전기가 된다. 이때 유도 전류의 세기는 자석을 빠르게 움직일수록, 자석 세게 쓸수록, 그 다음에 코일 많이 감을수록, 이렇게 되면 자기장 변화가 어때? 크지? 이러면서 유도 전류가 세지는 거야. 자기장 변화가 세면. 자, 이렇게 현상하자. 수조에다가 물레방아를 놓고 소를 넣고 가만히 있어. 그러면 물의 변화 있니 없니? 없지. 그럼 유도 되니 안 되니? 안 되지. 근데 이게 선생님 손이고 이게 최홍만의 손이야. 그리고 밀어. 그럼 최홍만의 손이 더 많은 물을 밀지. 그럼 반발도 더 반대로 많이 하겠지. 그랬지? 그래서 자기장 변화가 클수록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자석을 여기다 놓고 가만히 있으면 전자기 유도전류 생기지 않아요. 자, 이런 유도전류 이용하는 건 발전기, 교통카드, 고속도로 하이패스, 도난방지장치, 인덕션 레인지, 금속던지기, 마이크, 전자기타 등이야. 다음, 발전기, 전자기 유도에 의해 만든 장치인데, 자, 연구자석에 이렇게 코일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얘가 회전하면서 여기 자기장 변화에 의해서 전류가 유도되는 거야. 원리는 연구자석에 있는 코일이 회전하면서 코일에 통과하는 자기장 변화가 생기고 코일에 유도전류가 생긴다. 발전기는 역학적인 전기에너지로 바람이 막 불어. 그럼 프로펠러 돌아. 얘가 돌면서 여기 자기장 변화가 생겨서 유도전류가 생겨서 전기가 생기는 거야. 날개가 회전하고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 변화에서 코일에 유도전류가 생긴다. 전자기 유도를 이용한 게 발전기다. 반면에 전동기는 전기에너지를 역학적으로 만들어. 여기 전기 걸었다, 그지? 건전지 넣었다. 그럼 전류가 흐르면서, 자, 외부 자석의 자기장과 전류가 흐르는 도선의 자기장이 상호작용하면서 힘을 받는 거야. 그래서 전기에너지를 역학에너지로 선풍기 들어가지, 전기에서 들어가는 거야. 전자기력을 이용하는 거고, 코일에 전류가 흐르면 코일의 자기장에서 힘을 받아.
전자기력이 발생하고 코일을 회전해서 날개 회전한다. 발전기 에너지는 수력발전소는 물의 위치 에너지를 물의 운동 에너지, 발전기의 역학전 에너지로 바꾸면서 전기 에너지로. 그럼 수력은 높은 곳에 있는 물을 쭉 흘려내려 보내면서 자 터빈을 돌려 발전기 역학전 에너지로 이걸 전기를 만드는 거지, 그지? 다음 화력발전소는 연료 화학 에너지를 수증기의 역학전 에너지 바꿔. 그래서 막 수증기를 만들어. 그래서 터빈을 막 돌리는 거야. 그래서 전기 에너지로. 풍력발전소는 바람의 역학전 에너지를 발전기의 역학전 에너지로. 그래서 전기 에너지로. 전기 에너지는 전류가 흐를 때 공급되는 에너지로 다른 에너지로 쉽게 전환 가능하기 때문에 많이 사용합니다. 열 에너지를 이용하는 거 전기 에너지를 열 에너지로, 전기다리미, 밥솥, 전기난로, 전기 에너지를 빛 에너지로 전등, 텔레비전, 컴퓨터, 모니터, 소리 에너지로 바꾸는 건 오디오, 텔레비전, 휴대전화, 온도 에너지로 바꾸는 건 세탁기, 선풍기, 믹서 등, 화학 에너지로 바꾸는 건 배터리 충전. 자, 오늘은 발전과 신재생 에너지를 해보자. 전자기 유도, 코일 근처에서 자석을 움직이거나 자석 근처에서 코일을 움직일 때 전류가 흐르는 현상이다. 자, 이게 왜 생기는지 한번 보자. 여기 물레방아가 있어. 그런데 물을 이쪽으로 이렇게 밀어버린 거야. 자, 물이 이쪽으로 한쪽 밀리게 되면 그 다음 순간 이 물은 어떻게 되냐면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밀려오겠지, 그치? 자, 이게 무슨 원리냐면 외부 자기장 변화가 일어나면 반발하는 자격선이 만들어지면서 코일에 전류가 유도된다, 이 뜻이야. 전류에는 자,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흐르는 직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왔다 갔다 하는 교류가 있습니다. 교류. 직류는 전구가 있으면 전류가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계속 가는 거고요. 교류는 전구가 있으면 자, 전류가 이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서 전구에 불이 들어오는 거야. 가정에서 사용한 건 거의 교류고요. 자, 건전지를 사용한 건 직류입니다. 둘 다 전구에 불은 들어와요. 자, 그래서 물레방아가 한쪽 방으로 흐르는 물에 의해서 돌기도 하고요. 이렇게 물이 왔다 갔다 해도 물레방아는 돈다. 이렇게 연상하시면 돼요. 외부 자기장 변화, 코일에 반발하는 자기장이 형성되면서 코일에 전류가 발생한다. 이때 생기는 전류를 유도 전류라고 한다. 외부 자기장 변화에 의해서 전류가 유도되는 것이다. 전류가 흐르는 것은 전압이 생겼기 때문인데 이때 전류를 흐르게 하는 전압을 우리가 기전력이라고 합니다. 이거 힘 아니야. 기전력은 뭐다? 전압이다. 전압 볼트다. 기억해 놓고. 자, 전압이란 게 어떤 개념이냐면 우리가 피스톤에다가 물을 넣고 눌러 압력을 가해주면 물이 흐르겠지, 그지? 자, 만일 이게 전류라고 한다면 이 전류를 흐르게 하는 압력을 우리가 전압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전압은 전기적 압력이다. 전류를 흐르게 하는 힘이다. 이렇게 연상하시면 돼요. 유도 전류, 전자기 유도에 의해 코일에 흐르는 전류입니다. 유도 전류의 세기는 자석을 빨리 움직일수록 자석 세기가 셀수록 코일 가문수가 많을수록 유도 전류가 세진다. 패러데이 법칙에 의해서 이렇다. 패러데이 법칙, 코일에 유도된 전류의 세기는 코일 가문수와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 세기에 비례한다. 단위 시간당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 변화가 클수록 유도 전류가 많이 생긴다. 그러니까 이렇게 코일이 있었다고 하자. 이 코일에는 현재 전류가 흐르지 않아요. 근데 외부에서 자석을 이렇게 밀고 들어오게 되면 자기장 변화가 커져. 그러면 반발한 자극선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 코일에 전류가 유도되는 거야. 이 전류를 유도 전류라고 해. 이때 코일 가물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코일을 많이 감을수록 자기장 변화가 크기 때문에 자, 유도 전류가 세지고요. 센 자석을 사용할수록 더 유도 전류가 세진다. 유도 전류의 방향은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입니다. 자석의 움직임을 방해하는 방향이다. 잘 기억해놔. 항상 청개구리다. 자, N극을 가까이 할 때 이런 그림이 있는데 이게 좀 복잡해서 선생님이 다시 그려놨어요. 봅시다. 자, N극이 밀고 들어오면요. 반발하는 자기력선을 만들어내요. 자율성이 증가하니까 반발하는 자율성을 만들어내면서 이쪽이 N극이 됩니다. 그러면서 N극에 엄지 갖다 대고 네 손가락 감싸지면 이쪽이 전류방향이 되는 거야. 반드시 오른손 사용해야 돼. 다음 N극이 나가면 오빠가 가지마 하면서 붙잡아. 그러니까 들어오려고 하면 밀어내고 나가려고 하면 당기는 거야. 얘의 운동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완전히 청개구리예요. 그럼 위쪽이 S극이 되고 아래쪽이 N극이 되면서 엄지를 여기다 갖다 대고 네 손가락으로 이렇게 감싸지면 오른손이다. 그러면 전류방이 이렇게 돼요.
다음 S극이 밀고 들어오면 자리가 있냐나 하면서 반발하는 거야. S극 반발해서 자 아래쪽에 N극이 됩니다. 그러면 엄지 여기다 갖다 대고요. 엄지 갖다 대고 나머지 네 손가락 감싸지면 이쪽이 전류 방향이에요. S극이 나가면 언니 가지마 하면서 붙잡는 거지. 그러면서 위에 N극이 형성돼. 그러면 오른손 엄지 여기 갖다 대고 네 손가락이 나머지 전류 방향이다. 자 직접 손으로 해보세요. 자 그래서 N극이 들어올 때와 S극이 나갈 때 전류 방향이 같습니다. 둘이 전류 방향이 같고요. 다음 N극이 나갈 때와 S극이 들어올 때 전류 방향이 같아요. 그래서 요 둘이 같다 기억해 놓고요. 그래서 N극을 가까이 할 때는 위쪽에 N극이 형성됩니다. 반발하는 자극을 만들어내면서 그래서 오른손 엄지 갖다 대고 나머지 네 손가락 이쪽이 전류의 방향이 된다. 다음 N극이 나가면 오빠 가지마 하면 붙잡죠. 아래쪽에 N극이 되니까 여기 엄지 갖다 대고 엄지 이쪽에 갖다 대고 자 나머지 네 손가락이 전류의 방향이다. 다음 S극이 들어가면 자리가 아니라 반발하는 거지. 그러면 아래쪽에 N극이 되니까 엄지 갖다 대고요. 감싸지면 전류의 방향이 됩니다. 이쪽이 전류의 방향이네요. 다음 S극이 나가면 언니 가지마 하면서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 위쪽이 N극이고 자 엄지 여기다 갖다 대고 나머지 네 손가락 전류의 방향 이렇게 찾아주면 됩니다. 전자기 유도의 이용, 발전기, 무선 충전기, 인덕션 레인지, 교통카드 판독기, 전자기타 이런 것들이고요. 자, 자석이나 전류가 흐르는 코일 주변에는 자기장이 형성되어 있다. 자, 그러면 이 자기력선이 촘촘할수록 자기장이 세기가 센 거예요. 멀수록 약해지고 그 다음 이쪽이 N극이니까 나침판을 놓으면 N극이 이쪽으로 가리켜요. 이 접선 방향으로 N극이 가리킵니다. 화살표 이렇게 그어졌을 때 이쪽이 N극이고 이쪽이 S극이야. 그러면 나침판의 N극은 다 이쪽으로 가리킬 거예요. 자, 코일에서도 자석과 같은 자기력선이 만들어져요. 그러면 이쪽에 자기력선이 들어가는 곳이니까 이쪽에 S극, 이쪽에 N극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자기력선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자, 접선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계속 자기력선이 만들어지고 나침판을 놓으면 N극은 S극을 가리키고 S극은 N극을 가리키게 돼 있어요. 전기 에너지의 생산, 발전기는요, 전자기 유도를 이용해서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는 장치입니다. 발전기 원리는 코일을 회전하면 자석을 스쳐 지날 때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 변화가 생겨요. 이게 유도 전류입니다. 보면요, 얘가 이렇게 있다가 서서히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90도가 되는 거지. 그러면 외부 자기력선이 얘는 적었는데 점점 자기력선이 많아지는 거야. 이 단면에 들어가는 자기력선이. 자, 이렇게 되면 반발하는 자기력선을 만들어내면서 전류가 유도돼요. 그래서 여기를 엄지 갖다 대고 엄지를 여기다 갖다 대고 네 손가락 방향이 전류 방향이다. 자, 그 다음에 90도에서 다시 내려가면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 단면적을 통과하는 자기력선 수가 점점 좀 줄어요. 단면적을 통과하는 자기력선 수가 줄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다가 자기력선 수를 더 더해줘. 얘가. 그러면 이쪽에 N극이 되고 N극 엄지 갖다 대고 나머지 네 손가락이 전류의 방향 이렇게 됩니다. 자, 영상을 잠깐 보고 더 이해합시다. 발전기 원리를 보자. 발전기가 자, 외부 자기장이 이렇게 놓여있는 상태에서 발전기의 코일이 회전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회전하거나 이렇게 회전하게 되는데, 자, 이렇게 회전할 경우, 자, 0도에서 90도까지 움직이게 됩니다. 90도까지. 그러면 처음에는 어떻게 되냐면, 외부 자기력선이 이렇게 있는데, 자, 옆으로 누워 있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자기력선이 거의 들어가지 않지, 요 면에. 그러다가 얘가 이렇게 되면 자기력선이 서서히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90도가 되면 점점점 이렇게 도는 거죠. 이렇게 들어가면 자, 자기력선 수가 많아져. 그럼 요 면에 들어가는 자기력선 수가 많아지니까 어떻게 된 거냐면 자, 이렇게 돼 있었을 때 이쪽으로 들어오는 자기력선 수가 증가합니다. 자기력선 수가 증가하면 얘는 반발하는 자기력선을 만들어내요. 반발하는 자기력선을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반발하죠. 자, 그러면서 엄지를 여기다 갖다 대고 이렇게 돌리면 전류의 방향이 나와요. 전류가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흐르게 된다. 첫 번째. 이제 얘가 90도가 됐어요.
이런 식으로. 자, 얘가 90도가 됐다가 넘어갈 때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살펴보자. 그러면 외부 자기력선이 이렇게 있어요. N에서 S극으로 외부 자기력선이 있는데 처음에 90도였다가 점점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그러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자기력선이 점점점 줄어들게 돼 있어. 그러면 90도에서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외부에서 자기력선이 밀고 들어오던 게 점점점 감소하게 돼요. 얘가 감소하게 돼. 그러면 반발한 자기력선이 이렇게 더 증가되게 됩니다. 자, 반발한 자기력선이 증가되는 방향으로 전류가 흐를 거니까 N극 갖다 대고 자기력선 방향에 엄지 갖다 대고 전류. 그래서 전류가 이쪽 방향으로 유도돼. 자, 그럼 다시 정리해보자. 외부 자기력선이 이렇게 있었어. 자, 처음에는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이렇게 넘어가는 거야. 이렇게 올라가는 거. 그 다음에 요게 다시 눕게 되겠지, 그지? 자, 그러면 여기서는 외부 자기력선이 점점점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반발하는 자기력선을 만들어내면서 엄지 여기다 갖다 대고 전류. 그러면 전류가 이쪽 방향으로 유도된다. 다음, 자, 이렇게 눕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력선이 줄어들어. 요 면 안에 들어가는 자기력선이 줄어들어. 그러면 외부 자기력선이 줄어든다고? 그러면 더 넣어주는 형태가 된다고. 더 넣어주는 형태로 자기력선을. 그럼 자기력선이 이렇게 나오는 형태가 될 거야. 그러면 엄지 갖다 대고 전류. 그러면 전류가 이렇게 유도돼.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요쪽 올라올 때의 전류 방향과 이렇게 세워질 때의 전류 방향과 누울 때의 전류 방향은 반대가 된다. 됐죠? 자, 다시 이거 완벽하게 이해하시고요. 문제 굉장히 잘 나옵니다. 전류 방향 체크하시고요. 자기력선이 늘어나는지 줄어드는지도 체크하셔야 돼요. 발전소의 발전기에 연결된 터빈 회전, 코일의 자기장 변화가 일어나면서 유도 전류가 발생하고 전기 에너지를 생산한다. 금방 한 이론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터빈의 운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게 발전소의 발전기다. 일상생활에서 이용되는 간이 발전기. 자, 자석과 코일을 이용해서 일상에서 전자기 유도를 이용합니다. 자, 악력기를 이용한 발전기. 누를 때마다 코일이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 전류가 유도되는 거고요. 흔들이 손전등, 얘를 흔들면 코일에 자석이 왔다 갔다 하면서 코일에 전류가 유도되는 거고, 자전거 발전기, 자전거 타이어에 발전기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럼 얘가 회전하면서 자, 전기를 만들어내요. 자, 반면에 전류의 자기작용을 이용한 전동기는요, 전자기력을 이용하는 겁니다. 자, 이 건전지가 있죠? 그럼 코일에 이미 전류가 흐르고 있어요. 자, 코일에 전류가 흐르면 전류가 흐르는 코일의 자기장과 자석의 자기장이 상호작용하면서 힘을 받아서 돌게 되는 겁니다. 전동기는 영구 자석 사이에 회전할 수 있는 코일이 들어있어 발전기와 구조가 비슷하지만 자기장 속에서 전류가 흐르는 코일이 받는 힘을 이용합니다. 이걸 전자기력이라고 한다. 코일에 전류가 흐르면요, 코일이 자석의 자기장부터 힘을 받아요. 이때 자, 코일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과 자, 이 자기장과 외부 자기장, 영구 자석에 의한 자기장이 상호작용하면서 힘을 받는 거야. 요건 영상 올려줄 테니까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자, 자석이 이렇게 있어요. 이쪽도 자석이 있습니다. 자, 요 사이에 자, 도선이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자, 이쪽이 N극이고 이쪽이 S극입니다. 그러면 N극에서 S극 속으로 자기력선이 나와요. 근데 이 도선도 전류가 흐르면서 자기력선이 생깁니다. 도선에 의한 자기력선이 이렇게 생겨요. 그러면서 둘이 상호작용해서 힘을 받게 됩니다. 이러면서 밀려가거나 당겨지거나 이렇게 되는 게 전자기력이에요. 어떻게 되는지 살펴봅시다. 자, 페이지 56을 보세요. 페이지 56. 자, 자석이 있고요. 여기가 N극, 여기가 S극입니다. 근데 자, 도선이 이렇게 그려졌어요. 이때 조심해야 될 게 자, 우리가 요거는 평면인데 얘는 입체야. 뚫고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앞으로 요렇게 되면 지면을 뚫고 들어가는 거, 벽면을 뚫고 들어가는 거, 이렇게 되면 지면을 뚫고 나오는 거다. 잘 봐야 돼. 자, 이렇게 전류가 흘렀다고 표시가 돼 있으니까 자, 우리는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뚫고 들어가는 전류가 흘렀다. 그러면 이것에 의해서 전류 자기장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러면 도선에 의한 자기력선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외부 자기력선은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럼 위쪽은 겹쳐지고 아래쪽은 상쇄됩니다. 그러면 아래쪽이 상쇄되면서 위쪽은 겹쳐져요. 그러면 위쪽 자기력선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질 거고요. 도선의 자기력선도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아래쪽은 상쇄됐으니까 이게 펴지려고 하면서 이쪽을 밀어버려. 이쪽에 힘을 받습니다. 이게 전자기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자기력을 할 때 오른손 손바닥을 펴요. 요게 전류, 요게 자기장, 손바닥 이쪽에 힘입니다. 그러면 전류, 그 다음에 자기장은 내 손가락 방향, 힘은 아래쪽으로 받는다. 이렇게 찾아줘요. 다시 전류, 그 다음에 자기장은 이쪽이죠. 힘을 아래쪽으로 받는다. 이렇게 찾아주면 됩니다. 왼손도 있는데요. 왼손은 자, 이게 전류예요. 뻑해요. 전류. 기분 나빠. 우리 자기 힘채고 이렇게 해서 90도를 만들어줘요. 그리고 이걸 90도를 유지하면서 찾아주는 겁니다. 전류 찍고요. 얘를 축으로 해서 돌리는 겁니다. 자기장 방향으로. 자기장 방향으로 이렇게 돌리면 힘은 아래쪽. 이렇게 찾아주기도 해요. 근데 주로 여러분들은 힘드니까 전류, 자기장, 힘 오른손으로 하면 편하실 거예요. 자, 그 다음 전류 방향을 바꿔봅시다. 자, 전류가 이렇게 갔는데 이렇게 나온다고 칩시다. 이거는 사선이 아니라 여기 입체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야. 입체에서 나오는 방향이라고 조심해야 돼. 이건 입체에서 들어가는 방향. 오케이? 자, 이렇게 되면 전류가 나오는 방향이니까 동그라미 표시합시다. 그리고 이 전류에 의한 자기력선은 전류가 나오니까 전류 자기장. 이렇게 되면서 이런 식으로 됩니다. 오른손이에요. 이게 도선에 의한 자기장이고요. 외부 자기력선은 외부 자기력선은 이렇게 갑니다. 자, 이쪽은 상쇄되겠다. 그지? 이쪽은 겹쳐져. 이런 식으로. 그리고 상쇄된 부분은 없어지고요. 겹쳐진 부분은 펴지려고 하면서 얘를 밀어버립니다. 힘을 이쪽으로 가해주게 돼요. 이게 전자기력이야. 전자기력은 도선의 전류가 흐르는 도선의 자기장과 다시 전자기력은 전류가 흐르는 도선의 자기장과 외부 자기장이 상호작용해서 힘을 받게 되는 거다. 그러면 전류가 이렇게 나오네요. 됐죠? 그 다음에 자기장이 앵겔스 S극 힘 위쪽. 다시 전류 나온다. 자기장 앵겔스 S극 힘 위쪽. 이렇게 되면서 힘을 받아요. 다시 왼손으로 해볼게요. 전류가 나오네요. 앵겔스 S극 힘 위쪽. 전류 기분 나빠. 우리 자기 힘채고 90도. 전류 꽂고 얘를 축으로 돌린다. 오케이? 다시 되돌아와서 페이지 55를 보세요. 자, 페이지 55입니다. 자, 봅시다. 자, 이렇게 해놓고요. 이렇게 해놨어요. 여기가 1번, 2번, 3번, 그 다음에 4번, 5번, 6번 이렇게 표시해놓고요. 자, 요 사선은 뭐라고 그랬죠? 자,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 뚫고 들어가는 겁니다. 90도로. 얘는 뚫고 나오는 거예요. 다시 뚫고 들어가는 거, 이쪽은 뚫고 나오는 거. 자, 이쪽이 전류고 이게 자기장이라고 하자. 그러면 전류, 됐지? 자기장, 힘. 4번이 힘이 됩니다. 됐죠? 자, 전류를 바꿔봅시다. 전류가 이쪽이다. 전류가 이쪽이다 하면 지금 이렇게 사선으로 간 게 아니라 이렇게 잡는 게 아니라 이게 전류죠. 전류, 자기장, 힘. 자, 사선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건 뚫고 나온 거야. 이렇게 잡아야 돼. 이렇게 뚫고 나온 거야. 이렇게. 알았지? 전류 잡고 이렇게 잡는 애들 많아. 절대 그러면 안 돼. 자, 이렇게 잡고 자기장 이쪽이니까 힘 1번. 이렇게 찾아줘요. 다시 전류 나오는 거, 자기장, 힘. 자, 자기장 바꿔봅시다. 자기장이 이쪽이라고 하자. 잘 봐둬야 돼. 전류 역시 나오는 거, 자기장 이쪽이니까 힘 여기 4번. 됐지? 또 해보자. 자, 이쪽이 전류고 이쪽이 자기장이라고 하자. 그럼 전류 잡았다, 그지? 이쪽. 자기장 이쪽이다, 그지? 힘은 이렇게 들어가야 되네. 오케이? 그래서 힘이 여기. 됐지? 다시 해보자. 자, 여기가 전류고 여기가 자기장이다. 위치 바꿔보자. 그럼 전류 이쪽, 자기장 이쪽, 힘, 뚫고 나오네. 뚫고 나오니까 힘이 이쪽이야. 다시. 전류, 자기장. 아, 힘이 뚫고 나오네. 근데 없네? 여기 사선밖에 없네? 아니야. 여기 뚫고 나오는 거야, 이렇게. 전류, 자기장, 힘. 오케이? 전류, 자기장, 힘. 5번이다. 자, 이제 전류의 방을 바꿔볼 거예요. 아까 전류가 여기 있었는데, 자,
전류가 여기고 자기장이 여기야. 그럼 힘이 어디로 받을까? 전류 방향만 반대로 한 거야. 전류, 자기장, 힘. 뚫고 들어가네? 뚫고 들어간 게 없나? 아니, 여기 있지, 그치? 이게 뚫고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힘이 이쪽이야. 그래서 전류의 방향을 반대로 하면 힘도 반대가 돼요. 오케이? 자, 이번에는 전류는 그대로 두고 자기장만 반대로 해보자. 자기장 여기 있었는데 자기장을 여기로 놓는 거야. 전류는 그대로고. 그럼 전류, 그 다음에 자기장이 이쪽이네. 그지? 힘이 뚫고 들어가네. 그러면 힘이 이쪽이야. 아씨. 색깔이 틀렸다. 힘이 이쪽이야. 다시 보자. 아까는 전류, 자기장, 힘 이쪽이었지. 그지? 힘이 이쪽이었는데 힘이 반대가 되네. 그러니까 전류의 방향만 반대가 돼도 힘이 반대고 자기장 방향이 반대가 돼도 힘이 반대야. 이번에는 전류, 자기장 모두 바꿔올게. 자, 전류 반대, 자기장 반대로 한 거야. 그러면 전류고 자기장이니까 힘 이쪽이다. 그지? 됐니? 힘 이쪽이네? 이상하다. 전류, 자기장, 힘. 얘도 이쪽이네. 자, 여기서 무엇을 할 수 있냐면 전류만 바뀌어도 힘의 방향 반대, 자기장만 바뀌어도 힘의 방향 반대지만 전류와 자기장을 동시에 바꿔버리면 반대로 힘은 방향이 같아. 잘 기억해둬야 돼. 자, 이거 연습 잘하고 계속 뒤에 연습 문제 들어갔으니까 풀어보세요. 자, 페이지 56에 보면요. 자, 요거 그려져 있죠? 또 한번 연습해 보셔야 됩니다. 자, 이쪽이 전류고 이쪽이 자기장이네. 그치? 전류 뚫고 들어간다 이거. 사선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뚫고 들어간다. 자기장 힘. 됐지? 자, 56페이지 두 번째 그림입니다. 여기가 전류고요. 여기가 자기장이네요. 전류가 이쪽. 그럼 전류 뚫고 나오고 자기장 이쪽이고 힘 여기. 그러니까 여기가 힘이다. 이렇게 찾아주는 거다. 다음 57페이지. 자, 전자기력의 세계 F는 I, L, B, 사인 세타에 비례한다. 중학교 때 사인 세타 안 배우겠냐? 안 해도 되는데 사인 세타는 90도일 때 최대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자석이 있고요. 여기 자석이 N극, S극이 있으면 자기력선이 이렇게 형성돼요. 외부 자기력선이. 그러면 도선이 이렇게 있으면 요 자기력선이 영향을 받는 도선 길이 얘가 길수록 힘이 세고요. 도선에 이르는 전류 세기가 셀수록 세지고요. 전자기력이. 그 다음에 자기장. 자, 자석 세기가 셀수록 세지고요. 둘의 각도가 90도일 때 최대입니다. 자, 만약 이렇게 0도가 돼버리면 제로가 돼요. 됐죠? 자, 여기까지. 다음 58페이지 전동기입니다. 자, 연구 자석이 있어요. N극과 S극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도선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류를 이렇게 흘려보냈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름을 붙였네요. A, B, C, D. A, B, C, D. 이렇게 이름 붙였어. 그러면 이거 입체라고 그랬다. 그지? 그러면 전류가 이렇게 흘러갔으면 전류가 들어가는 거고 자기장은 N극에서 S극이니까 힘 아래쪽으로 받네요. 힘을 아래쪽으로 받고요. 자, 이것도 역시 입체라고 그랬습니다. 뚫고 나와요. 뚫고 나오니까 전류, 그 다음에 자기장, 힘 위쪽으로 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브러쉬란 놈이 있는데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건 페이지 59페이지 한번 보자. 정류자. 정류자를 한번 체크하자. 자, 이런 식으로 붙어서 있는데 전류가 이렇게 가요. 그리고 얘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야. 이렇게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서 이렇게 전류가 흐르면 얘가 힘을 받아서 돌아요. 도는데 반 바퀴 정도 돌면요, 얘가 어떻게 걸쳐지냐면 이런 식으로 걸쳐져 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걸쳐지면 전류가 이렇게 타고 가버려요. 여기 전류 안 흘러. 그래서 힘을 못 받아. 하지만 관성 때문에 계속 갑니다. 그 다음 한 바퀴 더 돌면요, 한 바퀴 더 돌면 다시 얘게 붙어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래서 또 힘을 받아요. 계속. 그래서 계속 회전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럼 다시 보자.
자, 여기서 전류가 이렇게 흘렀어요. 그러면, 자, 전류, 이쪽에 N극, S극이야. 그러면 전류 자기장 힘을 아래쪽으로 받아요. 요건 전류 자기장 힘 위쪽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돌아요. 돌고 나면 얘가 이쪽에 오고 얘가 이쪽에 와. 여기가 A, B, C, D인데 이쪽이 일로 오고 여기가 여기로 가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냐면 D가 이쪽에 오죠. 그 다음에 A가 이쪽에 옵니다. 이렇게 돌아서 왔으니까 A가 이쪽에 오고요. 자, 이쪽은 B가 오고요. C는 이쪽으로 가죠. 그죠? 자, 아까는 어떻게 돼 있었냐면 여기가 A, B, 그쵸? 그 다음에 여기가 D, C였어요. 그리고 D에서 C로 전류가 흐르고 B에서 A 전류가 흘렀었는데 한 바퀴 돌고 나니까 이번에는 A에서 B로 전류가 흐르고 C에서 D로 전류가 흘러. 그러면 자, 우리가 보기에는 이쪽 편은 계속 같은 방으로 전류가 흐르고 이쪽 편은 계속 같은 방으로 전류가 흐른 거야. 그러니까 이해됐니? 그런데 이 도선 입장에서는 아까는 B에서 A로 흘렀는데 이번에는 A에서 B로 흘러지, 그지? 전류 방향이 반대가 돼. 그래서 도선 입장에서는 전류가 반대야. 아까는 D에서 C로 흘렀는데 이번엔 C에서 D로 흐른다고. 도선 입장에서는 반대가 돼, 전류가 반대가 돼.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는 똑같지만 하지만 얘는 계속 똑같은 방향을 회전하게 된다. 오케이. 자, 이런 회전 방향의 영향을 주는 요인은 전류의 방향이죠. 그죠? 그 다음에 자석의 극방향 반대면 반대로 회전합니다. 이 회전 속력에 영향을 주는 거, 전류가 세면 셀수록, 그치? 자석 세기가 세면 셀수록. 그 다음에 코일이 많으면 많을수록. 됐죠? 선풍기, 세탁기,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전기자동차 다 이런 원리다. 전자석의 원리를 위한 전동기입니다. 자, 페이지 60. 자석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자, 그리고 이쪽이 N극, 이쪽이 S극입니다. 그 다음에 코일을 이렇게 만들어 놨네요. 됐죠? 자, 코일에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요. 전류 N극 이렇게 가요. 그래서 이쪽이 N극이고 이쪽이 S극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해됐어요? 그럼 N극과 N극이 총력이니까 밀어넣어요. 그 다음에 여기 역시 정류자가 있습니다. 중간지 돌면, 자, 이런 식으로 배치가 돼요. 정류자에서 중간지 내면 이런 식으로 반바퀴 돌면. 자, 그래서 전류가 안 흘러. 하지만 관성대는 계속 돌아. 돈 다음에 다시 요 위치에 왔을 때, 돌아서 요 위치에 왔을 때 전류가 또 이쪽 방향으로 흘러. 얘가 같은 방향으로 계속 보내주니까, 정류자에 의해서. 그러면 이쪽이 또 N극, 이쪽이 S극이 돼. 계속 돌아. 계속 도는 거야. 됐지? 자기장에서 전류가 받는 힘, 전자기력. 전자기력은 자기장 속에서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받는 힘인데 자석의 자기장과 전류가 흐르는 도선의 자기장이 상호작용해서 그래. 자, 어떻게 된 건지 보자. 자석 사이에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있어. 그럼 여기 엄지 갖다 대고 나머지 네 손가락이 자기장 방향이야. 이걸 이쪽에서 바라보자고. 그러면 자, 지면을 뚫고 들어간 형태로 전류가 흐르고 엄지 여기다 갖다 대고 이렇게 자기력선 만들면 자, 외부 자기력선과 이 도선에 의한 자기력선이 상호작용합니다. 그럼 위쪽은요, 서로 같은 방향이고 아래쪽은 반대가 돼요. 외부 자기력선과 도선의 자기력선이. 그러면 위쪽은 겹쳐지고요, 아래쪽은 상쇄됩니다. 그럼 얘가 쫙 펴지려고 하면서 밀어버려요, 여기를. 그러니까 힘을 이쪽으로 받아. 다음, 자, N극 S극 배치되는데 전류가 이렇게 흘렀어. 그럼 엄지 이렇게 갖다 대고 나머지가 자기력선 방향이야. 이렇게 쳐다보자고. 그러면 도선의 전류가 튀어나온 형태로 돼. 여기서 지면을 뚫고 나오는 형태로. 그럼 엄지 뚫고 나오는 형태로 갖다 대고 나머지가 자기력선 방향이야. 자, 요게 도선에 의한 자기력선이고 요게 외부 자기력선이라고. 그럼 외부 자기력선과 도선에 의한 자기력선이 상호작용하는데 위쪽은 반대가 되니까 상쇄돼 버려. 아래쪽은 같은 방향이니까 겹쳐져. 그래서 펴지려고 하면서 힘을 위쪽으로 받게 된다고. 그래서 도선이 밀려나가. 그래서 얘는 아래쪽은 상쇄되고 아래쪽 자기력선이 없어지고 도선은 아래쪽으로 힘을 받고요. 얘는 위쪽이 상쇄됐어. 그래서 위쪽 자기력선이 없어지고 도선은 위쪽으로 힘을 받아. 이걸 이용한 게 바로 전자기력이야. 그러면 자,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 전류에 의한 자기력선이 여기 엄지 갖다 대고 자기력선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서로 상호작용해서 이 도선이 힘을 받게 되는 거야.
이때 플레밍의 왼손 법칙이 있는데 엄지가 힘, 검지가 자기장, 중지가 전류야. 그래서 서로 90도를 유지해야 돼, 꼭. 자,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인데 엄지가 아까는 왼손이었어요. 엄지가 전류. 자, 내 손가락이 자기장 방향, 손바닥 위쪽이 힘 방향이야. 근데 이때 조심해야 될 게, 자, 요렇게 돼 있으면 여기가 X축, Y축, 요건 입체야. 들어가는 쪽이고, 이건 입체로 나온 쪽이야. 다시 보자. 얘는 입체로 요 지면을 뚫고 들어가 버린다고. 그 다음에 얘는 입체로 지면을 뚫고 나오는 거야. 그리고 요건 평면이고, 보면 우리가 입체를 그릴 때 이건 평면이고, 요 사선은 사선으로 간 게 아니라 입체적으로 이거 뚫고 들어가는 거라고. 요 지면을 뚫고 들어가는 거고, 얘는 요 지면을 뚫고 나오는 거야. 조심해야 돼. 자, 그래서 연습 한번 해보세요. 자, 그래서 오른손 엄지를 여기다 갖다 대면요. 자기장 엄지 이렇게 갖다 댑니다. 손바닥 내 손가락 이렇게 가리켜요. 되세요? 그러면 힘이 이쪽이다 이렇게 찾을 수가 있고요. 전류 방향 엄지 갖다 대고요. 내 손가락으로 이쪽을 가리키면 돼요. 내 손가락이. 그러면 힘이 위쪽으로 받게 됩니다. 자, 앞에서 연습했으니까 또 한번 해보세요. 자, 이 전자기력의 크기는 전류가 셀수록 자기장이 셀수록 큽니다. 그래서 전자기력 F는 ILB sin 세타 이렇게 얘기하는데 I는 전류가 셀수록, 자, B는 자기장 셀수록, 그 다음에 sin 세타는 90도일 때 최대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자, 외부 자기력선과 이 자기력선에 영향을 받는 이 도선이 길이, 여기가 길수록 세죠. 그 다음에 이 도선과 외부 자기장이 수직이 되면 가장 힘을 많이 받아. 그리고 제로가 되면 힘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사인 세타가 제로가 되면 힘이 제로예요. 그 다음에 90도 때 최대, 이 뜻이다. 자, 중학교 때는 이거 빼고 하셔도 돼요. 빼버리고, 그 다음에 전류가 쓸 때 도선, 자기장 안에 도선 길이가 길 때, 자석세기가 쓸 때 전자기력이 세다. 전동기, 전기 에너지를 역학적 에너지로 바꿔주는 겁니다. 자, 이거 평면으로 보시고요. 이건 입체입니다.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전류가 이렇게 뚫고 들어가니까 전류, 엄지 갖다 대고요. 그 다음에 자기장 방이 이쪽입니다. 자기장, 전류, 자기장. 그 다음 엄지, 손가락. 내 손가락 갔으니까 손바닥이 아래쪽이에요. 그러니 아래쪽에 힘을 받아. 얘는 여기는 평면이고 입체로 튀어나오는 형태입니다. 그럼 엄지 여기다 갖다 대고요. 전류니까. 그 다음에 자기장은 손가락 4개 이쪽으로 가네요. 엄지 이쪽. 그럼 손바닥은 위쪽이죠. 그죠? 위쪽으로 힘을 받아요. 오케이. 그러면서 회전하게 됩니다. 이때 여기에 정류자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정류자는 금속의 절연체 양쪽에 붙어 있어서 회전축이 반바퀴 돌 때마다 코일의 흐르는 전류의 방향을 바꿔줘요. 정류자에 의해 코일이 같은 방향으로 계속 회전할 수 있게 합니다. 다시 봅시다.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요. 얘는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요. 자, 중간이 걸쳐지면 여기 전류가 안 흐릅니다. 그래서 전자기력을 받지 않아요. 이렇게 그냥 흘러가 버려. 다시 돌아오면 똑같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게 되면서 이쪽 방향, 자, 전류방 같죠? 외부 자기장 방향 같으니까 힘도 똑같이 받아요. 얘가 힘을 이렇게 받았으면 얘도 이렇게 받는 거예요. 여기도 똑같죠, 방향이. 전류 방향이. 그러면 얘도 힘을 똑같이 받아요. 그러면서 계속 같은 방향으로 회전하게 됩니다. 이게 정류자 역할이고요. 봅시다. 자, 전류가 이렇게 흘렀어요. 그러면, 자, 입체. 잘 보세요. 여기 평면, 여기만 입체입니다. 그럼 전류가 이렇게 뚫고 들어간 거예요, 지면을. 그럼 이쪽이 전류니까 엄지 갖다 대고요. 자기장 방향이, 자, 내 손가락 방향이니까 이쪽이네요. 자, 그럼 손바닥이 아래쪽이에요. 그래서 아래쪽에 힘을 받습니다. 이쪽은 전류가 이쪽이죠. 그러면 엄지가 이렇게 오고요. 내 손가락이 이렇게 옵니다. 그러면 손바닥 위쪽이 이렇게 돼요. 손바닥 위쪽이. 그래서 이쪽으로 힘을 받아. 그러다 걸쳐지면, 자, 관성 때문에 계속 그냥 회전합니다. 또 이 자리에 오면 전류가 또 이쪽 방향으로 흐르죠? 그러면 평면 입체. 전류가 이쪽이네요. 그러면 엄지 여기다 갖다 대고요. 그 다음에 내 손가락 이쪽이네요. 그러면 손바닥 아래쪽이니까 힘이 이쪽으로 받아요. 그 다음에 이쪽은 전류가 이쪽 방향이네요. 여기 평면이고요. 여기 입체예요. 전류가 이쪽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엄지가 이쪽으로 오고요. 그 다음에 내 손가락이 이쪽으로 가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손바닥 위쪽으로 힘을 받아. 위쪽으로. 그래서 여기 프로펠러 달아두면 계속 회전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때 보면 여기선 D에서 C로 흘렀고요. 여기선 B에서 A로 전류가 흘렀습니다. 근데 한 바퀴 회전하고 나서 여기서는 A에서 B로 흐르고요.
여기서는 C에서 D로 흘러. 그래서 A, B, C, D 각 부분이 가의 경우하고 다의 경우, 가에서 다뤄오면 B에서 A로 흐르던 게 이번에는 A에서 B로 흐르고요. 자, D에서 C로 흘렀었는데 이번에는 C에서 D로 흘러요. 그래서 가의 경우와 반대로 전류가 흘러서 A, B는 아래쪽, C, D는 위쪽으로 힘을 받아 코일이 계속 시계방으로 회전한다. 뭔 소리냐? 자, 전류의 방향은 반대가 됐어요. 자, 여기하고 반대. 여기하고 여기 반대지만 힘을 받는 방향은 똑같아요. 똑같아. 왜냐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전류가 계속 이쪽으로 흐르는 거니까. 도선 입장에서는 반대로 돼서 그렇지. 자, 그래서 계속 같은 방향을 회전하게 됩니다. 회전 방향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자석의 극, 전류의 방향. 자석의 극이나 전류의 방향이 반대로 되면 코일이 반대 방향으로 회전합니다. 아까 연습했죠? 회전 속력에 영향을 주는 요인. 자기장이 세게, 전류의 세게. 자기력이 센 자석을 사용할수록, 자기장이 셀수록, 전류가 많을수록, 전압이 높을수록 코일이 빠르게 회전한다. 전자석의 원리를 이용한 전동기. 자, 네 손가락 이쪽 감싸줘요. 하나, 둘, 셋, 넷 감싸지고 오른손입니다. 엄지가 N극. 됐죠? 그럼 밀려가. 이쪽은 S니까 밀려가. 그래서 회전하다가 이렇게 회전하다가 반쯤 걸쳐진 거야. 그러면 정류자에서 전류가 이렇게 타고 가. 여기 전류 안 흘러. 근데 관성 때문에 계속 가. 계속 돌아. 또 걸쳐지면 자, 전류가 또 이쪽으로 옵니다. 그러면 전류가 이쪽으로 계속 가니까 자, 네 손가락 감싸지고 하나, 둘, 셋, 넷. 오른손 손가락이에요. 그 다음에 엄지 이쪽 됐죠? 이쪽이 N극이에요. 그러면서 계속 시계방으로 회전하게 됩니다. 여러가지 발전, 터빈을 돌리는 에너지원에 따라 구분한다. 터빈의 운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전환한다. 화력발전소는 증기로 터빈을 돌려서 전기를 발생시키고요. 수력발전은 물로 터빈을 돌려서 전기를 발생시키고, 핵발전은 역시 열에너지를 이용해서 증기를 만들고 이 증기를 통해서 터빈을 돌려서 전기를 만든다. 화력발전, 석유나 석탄과 같은 화석연료의 화학에너지를 이용합니다. 화석연료를 연소시켜서 물을 끓여요. 그 다음에 고온 고압의 수증기로 터빈을 돌립니다. 화석연료의 화학에너지를 열에너지로 전환시킨 다음에 운동에너지, 전기에너지로 바꾼다. 수력발전, 높은 곳에 있는 물의 포텐셜 에너지, 위치 에너지죠. 자, 여기 높은 곳에 있던 물을 갖다가 떨어뜨리면서 터빈을 돌려요. 그리고 터빈을 돌리면서 전기를 만들어냅니다. 때문에 높은 곳에 있는 물이 낮은 곳으로 내려오면서 터빈을 돌려요. 포텐셜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바꾸고요. 운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전환시킨다. 핵발전, 우라늄과 같은 핵연료의 핵에너지를 이용합니다. 우라늄의 핵에너지로 물을 끓여요. 이때 얻은 고온 고압의 수증기로 터빈을 돌립니다. 핵에너지, 열에너지, 운동에너지, 그 다음에 전기에너지로. 이때 화력발전의 종류는 증기터빈 방식, 가스터빈 방식, 복합 방식이 있어. 증기터빈은 연료를 연소할 때 발생하는 고온 고압의 수증기로 터빈을 돌리는 거고요. 가스터빈은 천연가스 같은 기체연료를 연소시킬 때 고온 고압의 연소가스로 터빈을 돌리는 방식이다. 그러니까 증기 터빈은 수증기로, 가스 터빈은 가스가 폭발할 때 나오는 연소가스로 터빈을 돌리는 방식이다. 복합 방식은 가스 터빈에서 전기를 생산하고 방출된 열에너지를 버리지 않고 증기 터빈을 다시 보내서 물을 끓여서 터빈을 돌리는 방식이다.